자, 계속 이어서 24학년도 10월 고1 전국연합 문제 22번에서 26번 독서지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서지문이 계속 좀 어렵게 나왔습니다. 지금 이번 시험 같은 경우에는요. 그래서 문제를 맞추는 거랑 별개로 지문 내용 이해의 측면에서 봤을 때 조금 녹록지 않았을 것 같은데 같이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경 지식으로 읽어놓으면 좋은 내용들이 많이 나오죠. 도덕심리학이라는 말이 나오네요. 자, 도덕심리학의 중심축을 형성해온 콜버그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자, 콜버그의 인지발달 이론에서는 자, 도덕적 이해를 지식구조, 즉, 자, 인지의 발달에 의한 것이라고 보았다. 자, 도덕적 이해는 인지의 발달에 의한 것이다. 이렇게 본 게 콜버그의 인지발달 이론이라고 합니다. 자, 도덕적 이해가 자동적으로 도덕적 행동을 이끌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 자, 이해를 한다면 행동도 할 수 있다. 그런데 자, 과연 도덕적 이해가 도덕적 행동을 보장할 수 있을까? 자, 질문을 던지고 있죠. 동의하죠? 그죠? 도덕적 이해, 도덕적 행동 바로 이어지는가? 친구를 험담하면 안 된다. 근데 험담할 수 있잖아요. 쓰레기를 버리면 안 된다. 그 쓰레기 버릴 수 있잖아요. 노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해야 한다. 근데 양보하기 싫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다. 자, 보편적인 어떤 질문과 답을 하고 있습니다. 자, 도덕적으로 옳은 행동인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기까지 내용 읽어봤을 때 콜버그의 인지 발달 이론을 잠깐 언급해 주고 거기에 대한 어떤 의문이라 그래야 될까요? 빈틈이라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크게 따라가는데 어렵진 않죠. 자, 블라지라는 사람이 나오네요. 블라지는 콜버그의 이론에 의문을 제기했다. 자, 다른 의견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니까 이렇게 다르게 체크해 봅시다. 왜 어떤 사람은 도덕적 이해가 행동으로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은지에 관심을 기울였다. 블라지는 콜버그와 마찬가지로 도덕적 이해가 중요하다고 보았지만, 자, 이 점에 있어서는 동의를 했다는 거죠. 그죠? 약간 공통점이라 볼 수 있겠네요. 도덕적 이해를 하긴 해야 된다. 그렇지만, 자, 콜버그와는 달리 차이점 나오겠죠? 자, 도덕적 이해가 자아와 통합되는 과정을 거쳐야 도덕적 행동으로 이어진다고 보았다. 자, 중요한 게 뭔가요? 도덕적 이해만 하는 게 아니라 자아와 통합해야 된다. 그죠? 자, 그래야지 도덕적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는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아의 능동적 역할을 강조했다. 자아의 역할을 강조했으며 도덕적 행동을 이끌기 위한 도덕적 자아 모델을 제시하였다. 안다고 바로 되는 게 아니고요. 그죠? 블라지의 의견을 따르면 뭔가요? 딱 이해가 즉 바로 행동이 된다 이게 아니라 이해를 하긴 해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자아와 통합되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 그래서 머릿속에 남는 말은 자아와 통합된다, 자아의 능동적 역할, 도덕적 자아, 뭐 이런 말들이 계속 머릿속에 남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도덕적 자아 모델은, 자, 이게 이제 핵심 화제인 것 같죠? 자, 도덕적 자아 모델은 도덕적 이해로부터 도덕적 행동으로 이어지는 과정에 초점을 맞춘 모델이다. 이렇게 적혀져 있지만 우린 사이에 뭘 또 올려야 돼요? 자아의 역할, 이걸 좀 생각해야 되겠죠? 이것만 얘기하면, 이해랑 행동만 얘기하면 이건 콜버거잖아요. 그죠? 자, 이 모델에서는 도덕적 행동을 이끄는 데 있어 자아가 핵심적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같은 말 반복이죠. 요렇게 같아지는 부분이 좀 머릿속에 계속 맴돌아야 됩니다, 여러분. 선생님이 지금 천천히 독해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쭉 읽으면서 간단히 체크하면서 이런 말들이 계속 반복되고 이어지는구나 라는 게 느껴져야 돼요. 그냥 멍하게 읽으면 다시 계속 돌아와야 됩니다. 자, 기존의 학자들이 자아가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적 정의에 관심을 두었다면, 자, 블라지는 전체로서의 자아를 능동적으로 구성하는 방식으로 자아를 설명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고 보았다. 자, 전체로서의 자아라는 말도 보이네요. 자, 능동적이다. 자, 자아는 고정불변의 상태가 아니라 구성 방식에 따라 달리 나타날 수 있다. 자, 요런 거 체크 잘하라 그랬었죠? 자아는 고정불변의 상태가 아니라 구성 방식에 따라 달리 나타날 수 있다. A는 B가 아니라 C다. 요런 구절. 자, 개인마다 다른 자아 구성 방식에 따라 자아의 여러 특징들은 중심적인 것, 주변적인 것 등으로 위계가 정해진다. 그 사람에 따라서 중심에 두는 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자아를 구성하는데 친절이나 우정을 경쟁보다 중심적인 위치에, 어떤 사람은 주변적 위치에 놓을 수가 있다. 블라지는 자아에 대한 이러한 견해를 통해서 인간은 선천적인 기질에 따라 살아가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를 했다. 자,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아까 위에 있었죠? 능동적이다. 아까 위에도 또 있었죠? 능동적이다. 그죠? 그래서 자아가 능동적으로 자신의 방식을 좀 조절을 하기 때문에 뭐 자기 마음속을 구조화한다고 보면 되겠죠. 아, 나는 친밀감이 우선이야. 아, 나는 도덕이 우선이야. 아, 나는 양심이 우선이야. 뭐 이런 식으로 가치가 좀 다를 수 있으니까요. 거기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도덕적 자아 모델에서는 도덕적 이해가 도덕적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게 하는 심리적 요소로 도덕적 정체성, 도덕적 책임감, 자아 일관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게 이제 자아의 어떤 행동, 양식을 좀 더 구분했다고 보면 되겠죠. 계속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도덕적 이해가 도덕적 행동으로 나타난다 할 때 이 사이에는 항상 뭐가 있다? 자아의 역할이 있다. 그거랑 연관된 심리적 요소로 나오는 게 요거 세 가지입니다. 자, 이들은 자아 모델의 세 가지 핵심 구성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도덕적 정체성은 자, 그 다음에 보면은 도덕적 이해의 바탕을 두고 있고 자, 방향을 알려준다. 자, 요게 도덕적 정체성. 자, 그 다음 도덕적 책임감과 자아 일관성은 자, 이거 두 개 묶었네요. 그죠? 자, 요거 두 개는 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추동력을 제공하면서 도덕적 행동을 이끈다. 자, 이거는 추동력을 제공하면서 뭐 추진력 이렇게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행동을 이끈다. 그래서 도덕적 정체성 같은 게 좀 더 우선이 되겠죠, 아마? 여기 우선이 돼서 방향을 좀 알려주면 그 다음에 책임감과 일관성이 실제로 행동하게끔 이제 활력을 불어넣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계속 보면 자, 도덕적 자아 모델의 첫 번째 구성 요소인 도덕적 정체성은 자, 구분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하죠. 방향을 알려준다 그랬었는데 계속 한번 볼까요? 자, 도덕성을 자아의 중심에 두는 것, 즉 도덕성과 자아를 통합하는 것을 통해 정체성이 형성되는 것이다. 자, 도덕성과 자아를 통합하고 있습니다. 자, 도덕성은 선악에 대한 보편적인 인식을, 정체성은 본질적인 자아를 의미한다. 그 선악에 대한 보편적인 인식을 본인과 일치시킨다. 이때 도덕성이 자아의 중심이 되는 정도, 즉 도덕적 통합의 정도는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다. 자, 이 말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죠. 아까 전에 위에 무슨 말이 나왔었나요? 요 말이 있었잖아요. 그죠? 자, 구성 방식. 구성 방식에 따라 달라지는데, 개인마다 다른 자아 구성 방식, 뭐 이런 말이 있었으니까. 자, 사람에 따라 다 달라지고, 거기에 따라서 도덕적 통합 정도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도덕적 통합은 끊임없이 주의를 요하는 부서지기 쉬운 것이기에 본능적인 충동을 억제하려는 의도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자, 의도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좀 참아야 되잖아요, 보통. 그죠? 자, 블라지는 도덕성을 자아의 중심에 두는 사람일수록 자신의 도덕적 이상에 부합하는 삶을 추구하며 도덕적 이해를 행동으로 옮길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다. 이러니까 이제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죠. 똑같이 이해를 했지만 도덕성을 자아의 중심에 두면은 잘 행동으로 옮길 것이고 그게 주변으로 밀려난 사람일수록 그 도덕적 행동이 적겠죠 아마. 자, 이러한 주장은 도덕적 이해가 도덕적 행동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도덕성을 자아의 중심에 둘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인데 요게 중요한 것 같네요. 자, 이때 도덕성을 자아의 중심에 두려면 도덕적 이해뿐만 아니라 이거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도덕적 이해는 콜보그도 해야 된다 그랬고요. 여기는 블라지도 일단 필요한 요소로 얘기하는 거죠. 도덕적 이해뿐만 아니라 더해지는 게 있어야 돼요. 도덕적인 사람이 되는 것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다. 이렇게 관심이 높아야지 자아의 중심의 도덕성을 누릴 확률도 높아질 것이고 그러면 이 행동도 올라가겠죠.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체크할 수도 있겠네요. 그죠?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두 번째 구성 요소인 도덕적 책임감은 자, 이 부분 볼 때도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여기 도덕적 책임감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도덕적 정체성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 말들은 도대체 어디에서 온 거냐? 아까 그 전 단락에서 도덕적 정체성이 어떻고 도덕적 책임감이 어떻고
도덕적 자아 일관성이 어떻고 뭐 이런 말이 나왔었잖아요. 이 말들을 상세히 풀어내는 과정에서 단락이 또 구분되는구나. 요 생각을 계속 하면서 따라와야 됩니다. 그죠? 도덕적 정체성은 방향을 알려주는 것이었고요. 자, 도덕적 책임감과 자아 일관성은 추동력을 제공한다. 그래서 행동을 이끈다. 이렇게 됐었거든요. 그 말을 떠올리면서 이 부분을 다시 보세요. 자, 어떤 행동이 도덕적으로 옳은지에 대한 판단과 더불어서 그런 행동을 할 도덕적 의무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의무가 있다고 깨달으면 행동으로 옮기겠죠. 자, 도덕적 책임감은 도덕성이 자아와 통합된 결과로 나타나는데, 자, 이 말, 도덕성이 자아와 통합된 결과라는 말 앞에 있었었는데 기억납니까 혹시? 아이고. 자, 이렇게 체크해 볼게요. 도덕성이 자아와 통합된 결과. 아까 위에 보면은 자, 도덕적 통합. 뭐 이런 말. 도덕성과 자아를 통합. 이 말 보이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이 내용을 봤을 때는 추론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걸 추론할 수 있어야 되냐? 도덕적 책임감은 도덕성이 자아와 통합된 결과라고 되어 있는데, 도덕성이 자아와 통합된 결과라는 거는 도덕적 정체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도덕적 정체성이 있고 나서 그 다음에 도덕적 책임감으로 간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도덕적 책임감은 반드시 도덕적 행동으로 나타나야 하는 스스로에 대한 욕구이며 외부의 기대나 요구에 의해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자아 스스로에게 요구하는 엄중한 의무에 의해 생겨나게 되는 것이다. 자, 도덕적 책임감이라고 하는 것은 A는 외부 기대나 요구에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B가 아니라 그죠? 자, 자아 스스로에게 요구하는 엄중한 의무에 온 것이다. 자, 스스로 엄중한 의무 C다. 자,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구성 요소인 자아 일관성은 자, 자신의 자아 의식과 일치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인간의 경향성을 의미한다. 인간의 경향성. 블라제에 의하면 자아 일관성은 단지 본능적인 경향성이나 자기 충족 욕구에 의한 것이 아니다. 자, 자아 일관성은 본능적 경향, 자아 충족에 의한 것이 아니다. 욕구나 본능 이런 게 아니다. 자신의 도덕적 이상과 일치된 행동을 하려는 자아 일관성은 도덕적 정체성에서 나옵니다. 자, 이 말 또 나오네요. 그죠? 일관 정체성에서 나오며 도덕적 책임감으로부터 도덕적 행동으로의 전환은 자아 일관성에 의해 뒷받침한다. 그래서 전체적인 틀이 어떤 식으로 느껴져야 되냐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콜보그는 뭐라 그랬었냐면 이해를 하면 행동으로 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블라지가 의문을 제기합니다. 100%는 아니잖아. 100%는 아니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떤 사람은 옮기고 어떤 사람은 옮기지 않는데 이 사이에 뭔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하게 되는 거고 이 사이에 있는 게 뭐였어요? 자아의 역할이었었죠. 자아의 역할이 필요하다. 근데 자아의 역할이 뭐였었나요? 자아의 역할은 세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도덕적 정체성 요게 일단 필요한 거였었죠. 요거는 어떻게 확립됩니까?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관심을 가지면서 자아의 중심에 도덕성을 가지고 오는 거. 요게 이제 도덕적 정체성이었었습니다. 방향을 제시하는 거였었고, 이거 이후에 이제 행동으로 갈 때 나오게 되는 게, 두 번째 뭐였었죠? 도덕적 책임감. 그리고 도덕적 일관성. 요런 것들이 이제 뒷받침이 되면은 이제 행동으로 갈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였었죠. 그래서 요렇게 머릿속에 큰 틀이 좀 잔상으로 남아야 되겠습니다. 자, 계속 보면 자신의 판단에 따라 행동하지 않는 것이 자아의 균열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 일관성에서 어긋난다는 거죠. 자아의 여러 특징들 중 선, 정의, 공평 등과 같은 도덕적 범주를 자아의 중심에 둘 때, 자, 이 말 보면서도 계속 뭐가 생각나야 돼요? 정체성이죠. 그죠? 자신의 도덕적 정체성과 일치된 행동을 하고자 하는 자아 일관성은 도덕적 행동을 이끄는 추동력이 된다. 그죠? 그래서 아까 여기에서 봤었던 요 아까 체크했었던 이 부분 있잖아요. 요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뒷글의 내용과 연관되는 거죠. 뒷글의 내용을 아주 압축적으로 설명한 문장이 지금 이 문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내용은 요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 자, 정답을 빨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2번. 자,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 틀린 것을 골라보라고 되어져 있죠. 자, 1번.
콜버그에 대한 내용인데 이거는 첫 번째 단락에 바로 나오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게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콜버그는 도덕적으로 옳은 줄 알면서도 행동하지 않는 이유를 인지발달 이론을 통해서 설명하였다. 이거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좀 제대로 하려고 한 사람은 누구였었나요? 블라지였었죠. 이 글의 주요 핵심 학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콜버거에 대한 설명으로는 적절치 않네요. 2번이 지금 답이 되겠고요. 자, 3번, 4번, 5번은 크게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3번. 자, 가상 대화다라고 되어져 있죠. 자, A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내용 보면은 갑이 이제 인지 부조화 이론이라고 해가지고 설명을 좀 하고 있어요. 쭉 설명을 하면서 합리화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거를 일관성으로 볼 수 있냐라고 하니까 블라지의 의견으로 이제 을이 대신 대답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결국은 블라지가 말하는 자와 일관성에 대한 설명이니까 본문과 내용이 같은지 다른지 이렇게 판단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자, 1번 같은 경우에 도덕적 책임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이걸 딱 보고 바로 틀렸다고 여러분들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아까 전에 어떻게 했었어요? 그 도덕적 책임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뒤에 일관성과 묶여져 있었죠. 우리 아까 본문 봤을 때 이렇게 묶여져 있었던 거 보이나요? 그리고 이제 그 순서가 어땠어요? 도덕적 정체성이 1번이고요. 1번이고 여기 밑바탕이 되어서 도덕적 책임감과 자아 일관성이 이제 같이 뻗어 나오는 그런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임감으로 인해서 행동을 하게 되고 일관성으로 인해서 이제 계속 좀 일관되게 추동력을 얻어서 쭉 나가는 거였었죠. 그래서 이 도덕적 책임감이든 자아 일관성이든 그 출발점은 도덕적 정체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다 좀 동일한 위기로 볼 게 아니라 도덕적 정체성이 아주 중요하다. 이게 먼저 일단 선행이 돼야 된다. 그 뒤에 책임감과 일관성이 뒤따라 나온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본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1번을 봤을 때 도덕적 책임감에서 비롯되는 거 아닌데 하면서 지울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 2번에 도덕적 정체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요건 괜찮죠. 요건 괜찮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고 자 근데 뒷부분 선천적 기질 이건 아니었잖아요. 틀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선생님하고 따라오면서 ABC 체크해 놓은 거가 머릿속에 남아 있다면 어디 있었죠? 고정불변 요거 아니고요. 자, 요런 부분들. 그죠? 체크는 안 해놨었네요. 그죠? 선천적인 기질에 따라 살아가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다. 이렇게 체크했잖아요. 이런 부분들 눈에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선천적인 기질에 따라 살아가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능동적인 존재다. 이런 얘기가 있었죠. 자, 그 다음에 3번. 자, 도덕적 정체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자, 이거 괜찮죠? 자, 그 다음에 도덕적 이상과 자신의 행위를 일치시키려는 욕구이다. 이거 뒷부분의 내용에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3번이 지금 답이 되겠고요. 자, 4번, 5번은 바로 지워야 되겠죠. 본능적인 경향성에서 비롯됐다. 본능적인 경향성이 비롯됐다. 이거 보자마자 그냥 지워 나갔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4번, 5번은 절대 하면 안 되고요. 4번, 5번 절대 하면 안 되고 2번 같은 경우에도 선천적 기질이 너무 눈에 띄죠. 얘랑 얘는 거의 비슷한 맥락이잖아요. 그래서 2번도 좀 확실하게 지울 수 있어야 되겠고 1번을 해서 틀릴 수가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지금 도덕적 책임감, 도덕적 정체성 이 말을 글의 의도에 따라서 분명히 다른 걸로 우리가 인식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4번 문제. 자, 블라지의 견해를 바탕으로 기억, 니은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돼 있어요. 자, 기억은 여러분 도덕적 이해고요. 그 다음에 니은은 도덕적 행동입니다. 블라지의 견해를 바탕으로 한다 그랬으니까 중간에 역할 나와야 되겠어요? 자, 일단 이해를 바탕으로 행동으로 가는데 그 사이의 역할, 자아의 역할이었었죠. 자아와 도덕성을 일치시켜야 된다. 자아의 중심에 도덕성을 가지고 와야 된다.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할 수도 있어야 된다.
그리고 뭐 책임감, 일관성 요런 게 따라 나와야 된다. 그런 말이 있었거든요. 자, 맞는 거 고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적절한 거. 자, 1번에 기억에 기반을 두지 않아도 니은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아니에요. 이해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죠? 지워야 되겠고. 그 다음에 2번에는 지금 눈에 딱 보이는 게 자아에서 선악에 대한 보편적 인식을 분리시킨다. 이건 아니죠, 지금. 그죠? 분리시키면 안 됩니다. 중심에 둬야 됩니다. 그 다음 3번. 자, 니은이 기억으로 돌아간다. 이건 말이 이상하죠? 기억이 된 상태에서 니은으로 가는 거지. 뭐 돌아간다? 이건 이상한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4번. 다른 사람과의 경쟁이 중요한 것임을 아는 기억만 있다면 경쟁에서 이기겠다는 니은으로 나아갈 추동력이 생기겠군. 자, 기억만 있으면 이 눈에 보여야 됩니다. 기억만 있으면 안 됩니다. 기억에다가 관심도 있어야 되죠. 그죠? 자, 그래서 요거 4번도 지울 수 있어야 되겠고요. 자, 5번에 자아의 능동성 이런 말이 보이네요. 자, 5번이 지금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24번 문제는 요거 틀렸다고 딱딱딱 확인이 잘 돼야 되는데 그게 힘들면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특히나 4번 선지 같은 게 좀 잘 안 보일 수도 있을 건데 뭐 본문을 한번 볼까요? 본문 보면 바로 확인되네요. 여기 이 부분 있잖아요. 도덕적 이해뿐만 아니라 관심도 필요하다. 자, 이런 부분들이 머릿속에 남고 빨리 찾아올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 25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5번 문제는 보기를 보는 것보다 바로 이 부분을 좀 확인시켜 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적혀져 있잖아요. 그죠? 그죠? 뭐가 아니라 이렇게 적혀져 있는 부분들. 이거 확인을 잘 하면 크게 어렵지 않게 맞출 수 있습니다. 이 부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자, 정답인 25번의 4번 한번 봅시다. 자, 이 부분 4번 보면, 자, 이렇게 적혀져 있잖아요. 외부의 요구에 의해 생활화해야 되겠군. 이거는 반드시 틀린 설명이죠. 이렇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 본문에서 보기 적용해가지고 틀린 거 고르는 건데, 도덕적 자아 모델 탐구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거는 너무 안 맞죠. 그래서 4번으로 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질문 봐야 되는데, 일단은 좀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